이마 같은 넓은 부위에 매끈한 것이 잘 유지돼야 되고 누름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필러 입자 간의 상호 견인력이 충분히 강한 코히시브니스가 강한 필러를 쓰는 게 좋고, 그것은 주로 모노페이지 계통의 필러가 코히시브니스가 좋습니다. 오늘은 필러 세션에서 이마에 필러를 넣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원장 이용기입니다. 이마가 꺼졌을 때 결국은 무언가를 이마에 넣어서 꺼진 부분을 채우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, 무엇을 가지고 채울 거냐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과 환자분의 선호와 그리고 비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꺼진 사람일수록 결국은 많은 볼륨을 넣어야 되는데, 많은 볼륨을 넣자고 하면 필러가 꽤 많이 써야 되고, 그러면 필러 자체의 비용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방 이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, 자가지방이 내 조직이니까 제일 문제가 없을 거려니 해서 나는 자가지방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환자분들의 선호와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자가지방 이식으로서 이마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, 나는 필러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, 크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, 필러의 가장 문제는 결국은 서서히 없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자가지방 이식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포가 완전히 살아남아서 안착됐을 때 내 몸에 살이 찌면 이식된 지방세포가 커짐으로써 그 부위에 절대적인 볼륨이 커진다는 거죠. 그래서 자가지방 이식이 참 좋긴 하나, 환자분이 자기 체중을 조절 못해서 살이 찌게 되면 그 이식된 지방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. 이마에 너무 과하게 넣었던 필러를 녹여주느냐는 어떤 물질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없앨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. 즉, 필러 중에 그 필러를 녹이는 물질이 있는 히아루론산으로 된 필러가 대표적인 거겠죠. 그죠? 그 물질이 있으면 언제든지 녹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필러 중에서도 우리 몸에 콜라겐의 생성을 자극한다고 알려진 합성 물질인 PLLA나 그다음에 폴리카프롤락탄 같은 그런 물질들은 녹일 수가 없습니다. 또 레디어스 같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흡수되는 기다리는 거지 녹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필러는 다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일 수 있는 필러가 있다고 아시면 되고, 그 녹일 수 있는 필러를 써야만 조절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의사는 코 수술을 할 때도 환자한테 환자의 이마와 코, 즉 전두부와 코의 각도, 그것이 없으면 그 쉰들러 리스트의 남자 배우 리암 니슨처럼 너무 긴 모양의 코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마와 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코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이마가 좀 낮아 보이니까 콧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조절해서 하셔야 되고, 그럴 때는 이마에 특히 요 뿌리 부분은 최소한 6개월 지나야지만 붓기가 빠집니다. 또 너무 빨리 하면 여기 코를 수술한다고 방리된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과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6개월쯤 있다가 하시라 라고 설명드리고 있고, 필러를 이용한 코 성형을 하실 때는 필러는 바로 넣자마자 적어도 일주일쯤 지나면 모양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마는 하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. 아니면 수술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코는 몇 미리 올리고 이마는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코 성형을 어떤 방법을 하냐에 따라서 이마와 코를 함께 할지 혹은 시간차 적어도 6개월 동안 기다렸다 해야 될지가 결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마 필러는 주사를 놓는 것보다 이것을 잘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나 동영상 혹은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. 그 말은 충분히 맞는 말이긴 한데, 이마의 해부학적 부위 특성상은 넓은 부위에 전체가 매끈하게 적절한 볼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마에 필러를 넣는 방법이 크게는 앞이 뭉퉁한 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여기서 혹은 여기서 넣는 방법이 있고,
있고 또 주사기로 일정한 포인트에다 넣는 방법이 있는데 긴 캐년을 따가 보니까 이렇게 겹쳐도 이 줄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펴주는 게 몰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해야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 붓기도 하고 정확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처음에는 꽤 있었어요. 그 다음에는 피부를 바로 찌르는 주사 방법을 해서 근육층 아래, 즉 근육이 사실은 스마트층이기 때문에 스마트층 밑에는 항상 잘 미끄러지는 조직이 있고 그 층에다가 필러를 잘 넣으면 굉장히 잘 퍼집니다. 그래서 주사와 주사 간격을 좁히고 그 부분을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이마가 시술 직후부터 바로 예쁘게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인젝션보다 몰딩이 더 중요하다는 말 사실은 맞죠.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. 하지만 인젝을 잘하면 몰딩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크게 필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바이페이직 필러라는 게 있고 하나는 모노페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바이페이직은 시리얼이 우유에 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페이직이고요. 하나는 죽처럼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당기는 힘이 강한 코히시브니스가 강한 물질이에요. 그러면 누르면 어느 게 더 잘 펴져서 잘 안 붙을까요? 시리얼을 한번 눌러지면 떨어지니까 잘 안 붙겠죠. 그래서 이마 같은 넓은 부위에 매끈한 것이 잘 유지돼야 되고 누름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필러 입자 간의 상호 견인력이 충분히 강한 코히시브니스가 강한 필러를 쓰는 게 좋고 그것은 주로 모노페이직 계통의 필러가 코히시브니스가 좋습니다. 대신 모노페이직 필러는 약간 부종이 조금 더 있는 단점이 있어요.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붓기에 예민한 부위인 눈 밑 골 이런 데 있죠. 앞볼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이페이직 필러는 또 물을 적게 끌어당겨요.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해박적인 적응증이나 필요에 따라서 모노페이직 필러와 바이페이직 필러를 적응증에 따라서 다르게 쓰시면 즉 가장 적절한 필러를 환자한테 제대로 사용하면 걱정하신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미지TV의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